최근에는 폭발물뿐만 아니라 정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테러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이 테러의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칼도 테러의 수단이 되죠. 총, 전통적이죠. 그리고 의외로 차량 테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니스에서 벌어졌던 그 테러 같은 경우에는 그 테러범이 그 당시에는 IS였죠. 대형 트럭을 가지고 니스 해안을 전력 질주합니다. 지그재그로 수킬로를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차에 치여 죽고 깔려 죽고 다치고 하게 됩니다. 폭발물과 다르게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테러를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압사당하고 아니면 트럭과 충돌해서 다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테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소프트 타겟을 하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테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테러 안전 국가일까요? 최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많은 테러들이 있었습니다. 테러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테러를 일으킨 것이 바로 북한이었죠. 1950년 6.25 전쟁 직전에 일어났던 테러들은 대부분 이제 정치적 테러들이었고요. 그리고 전쟁 후에도 정말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 테러를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대한국민항공사의 DC-3 창랑호를 납치하는 하이제킹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인해서 많은 테러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칼 858개 폭파 사건도 테러죠.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테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상은 가봤거나 이용한 적이 있는 공간이에요. 바로 김포국제공항이 있죠. 김포국제공항에서도 테러가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폭발물 테러인데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테러가 벌어진 직후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다 오던 일가족이 3대에 걸쳐서 모두 희생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여기 사다리 보시죠? 사다리가 있고 이 사다리는 여기에서 지금은 전광판인데 여기 작업을 하시던 분이 폭격이 터지면서 이제 하반신을 잃게 되시면서 이제 희생당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판기 옆에 있는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폭격이 폭발하면서 작업 중이시던 분의 희생당하시고 출국장에 나오시던 일가족이 모두 희생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좀 약간 빨리 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덜 되는 상태에서 약간 은폐하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그 분위기도 그랬고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고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사건은 처음에는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일본계 스위스 기자분이 이걸 밝혀냈어요. 이 테러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최초의 청부 테러였습니다. ANO라고 하는 아브니달이라고 하는 그 테러 조직이 북한에서 공작권을 받고 청부 테러를 일으켰는데 그 테러를 일으켰던 아브니달 그 수장은 나중에 이라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샘물교회 사건. 이 당시에 우리나라 특수부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가정보원 많은 기관들이 납치되신 분들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두 분이 희생당했던 그런 안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덴만의 여명객전 그 3호 주원료를 납치된 이제 해적들이 다 납치됐죠. 이건 해적이 납치된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그 행위다 보니까 테러는 아니고 일반 국제 범죄지만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작전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 자국민을 구해낸 그런 사건이었고 전 세계에서도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특수부대가 정말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알리게 된 계기였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올라가. 올라가. 대기야, 계단 밑에 대기. 계단 밑에 있어요. 미야! 미야!
오케이. 저격수 2회 사격항지 말까? 우리가 이제 테러라고 하면은 약간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이 단체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해외 여행 안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정보원에서 그 자료를 만들고 외교부에서 공표하는데요. 여행 가시기 전에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여행지가 아니면 그 해외 그 해당 국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아니면 가기 전에 웹사이트 0404.go.kr 들어가시면은 해외 여행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색깔별로 다 나와 있죠. 그냥 직접 보시기에 내가 가는 국가가 어떤 색깔인가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는 그 국가들은 다 색깔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최신 거 보시면요, 전 세계가 다 빨간색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팬데믹이죠. 아까 얘기했던 팬데믹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여행 제한 상태고요. 여행 자제 또는 철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까만색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 까만색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건 팬데믹과 상관없이 이 지역 자체가 위험한 지역이에요.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테러가 계속 벌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갔던 지역 중에 여러분들이 빨간색 있죠. 철수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황색 경보.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가지 않는 게 좋은데요. 만에 하나 이런 지역을 가야겠다 라고 고집 부리신다면은 그 나중에 뒷감당이 힘들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가셨다가 결국엔 국가적으로 이제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그 국가에 가고 싶으시다면은 나중에 단계가 떨어진 경우에 황색 밑에 남색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그 국가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국가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니면 또는 종교적으로 그 다른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감성을, 우리나라의 관습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가신다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이런 게 있죠. 아기 이쁘다고 머리 만지고 막 엉덩이 두드리고 그런 행동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태국 같은 경우 그 태국 왕이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태국 왕의 사진을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로 태국 왕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태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신뢰입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주의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우리의 그 문화, 간습 문화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일단은
여성에게 악수 신청하는 것들. 악수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 있냐면 이성 간에 남자가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에게 직접 말을 건다든가 그런 경우에 상당히 신뢰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남자와 말을 했다는, 예를 들면 이교도와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분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성인 여성에게 선물해 주는 것들. 성인 아이가 아닌 그냥 성인 여성인, 일반적인 성인 여성에게 선물을 해준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교도 외국인이 남자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여자에게 선물을 줬다. 아무런 뭐 없이.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성에게 대해 말도 없이 사진 촬영. 요즘에 휴대폰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디카 카메라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휴대폰 가지고 손쉽게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개고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금기시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라마단 기간에 음식을 먹는 경우. 이건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은 이걸 다 지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슬람 스니파 계열의 대장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가게 되면은 외국인들만 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는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라마단 기간에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음주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태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태형 뭔지 아시죠? 맞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고, 의외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개방되어 있지만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좀 많이 힘들지만 이라크 같은 경우는 되게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정부의 자유가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가 섞여 있는 나라죠. 그런 경우에는 라마단 기간에도 먹어도 되게 됩니다.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시골로 가게 되면은 시골로 갈수록 점점점 옛날 이슬람 그 수니파의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덜한데 시골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성분들이 뭐 차도르를 입고 있는 경우 있고, 차도르가 뭔지 아시죠? 히잡은 머리만 쓰는 거, 차도르는 눈을 내놓는 거, 그리고 부르카는 얼굴까지 다 가리는 겁니다. 그 차도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은 이슬람이 문화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이성에게, 여자분에게 내가 말을 건다든가, 남자가 아니면 뭐 선물 준다든가 사진 찍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마을 어르신에게 여러분들 큰 공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주의하시고요. 이런 문화들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손, 여러분들 왼손잡이도 있으신데 왼손을 함부로 주지 마세요. 물건 준다든가 이건 되게 부정합니다. 이거 되게 싫어하며 되게 실례입니다. 항상 오른손으로 하시고 왼손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얘기했듯이 테러의 양상이 일명 소프트 타겟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프트 타겟은 예전 테러 같은 경우에는 군 시설이나 아니면 정부 시설을 대상으로 테러했었는데 그 테러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테러를 했다가 테러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테러를 하다가 테러범들이 다치는 경우,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불특정 다수인들, 일반인 상대로 하는 테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쉬운 타겟, 바로 소프트 타겟이죠. 소프트 타겟을 테러할 수 있는 공간은 엄청 많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항, 역, 백화점 같은 다중 이용시설, 아니면은 행사장 같은, 예전에 영국 콘서트장에서 테러가 일어났었죠. 그런 것처럼 다중 운집 공간에서 일어나는 테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테러를 일으키게 되면 총이나 아니면 폭발물, 화재 이런 테러를 일으키게 되면은 정말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그런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최근 테러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사람 많이 모여있는 관광지, 아니면 이제 시내, 우리나라 치면 뭐 사람들 많이 백화점 같은 데겠죠. 공항 테러도 그렇고요. 브뤼셀에서 일어났던 그 테러 같은 경우도 소프트 타겟을 대상하는 테러 중에 되게 유명한 테러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공항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막 복잡하잖아요. 이게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공항 보안 검색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에어사이드라고 하고, 공항 그 검색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랜드사이드라고 합니다. 랜드사이드는 일반적으로 보안이 취약하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친구나 누가 온다면은 공항 마주나라 갈 때 터미널 가잖아요. 그 공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들어간 자체가 랜드사이드 지역입니다. 공항이 시작되는 지역부터 보안 검색이 시작되는 지역까지가 랜드사이드고,
보안 검색이 시작되면서 그 비행기 탈 때까지 활주로까지가 모든 공간이 에어사이드입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을 하지 않는 랜드사이드 테러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테러에 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보안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죠. 근데 이게 국가마다 다른 게, 어떤 국가가 가면은 아예 랜드사이드부터 일반인들이 차단됩니다. 공항 이용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루안다나 우간다 같은 지역에 가게 되면은 공항 시작되는 입구에서부터 일반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고, 대신 또 검색을 강화시키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달라요. 이스라엘은 공항뿐만 아니라 시내 전체를 항상 밤낮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 첩보가 빨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단계가 보안 능력이 높아지면은 이제 보안 검색이 강화되고, 아니면은 평소에는 프로파일러가 항상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의심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안 검색 아무 데서나 보안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신 검문을 해가지고 다 개방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한국에서처럼 거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또 거기서도 벌금이나 아니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나라 문화나 법을 또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테러가 났다. 일반적인 테러는 총 아니면은 이제 폭발물을 쓰게 되는데요. 폭발물 소리가 빵 터진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하긴 하지만 지금 되게 형식적이죠. 예전에 학교에서 민방위 훈련을 하게 되면은 사이렌 울리면 막 저희가 방공으로 도망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안 하다 보니까 되게 둔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짜 실제 사이렌이 울린다면 여러분들이 행동정찰을 절차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잘 되지가 않아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지역에 폭발물 테러가 일어났다, 아니면 총기 테러가 일어났다, 그 소리를 들었다, 빵 하는 소리가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일단은 바닥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폭발물 소리, 터지는 소리나 빛을 봤을 때 엎드리지 않으면은 그 파편에 여러분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폭발파를 피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파편에 당할 수 있고, 그리고 폭발물의 양이 많다면은 폭발하는 순간 양압과 응압에 의해서 짧은 순간에 이게 퍼지게 됩니다. 그때 엎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보게 돼요. 그리고 폭발음이 그쳤다, 빵빵 하다 터지고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폭발음이 일어나는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신속하게 도망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폭발물이 터진 영향으로 인해서 구조물들이 떨어지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손수건이나 이제 옷 같은 거 적셔가지고 빨리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춘 다음에 그 장소를 이탈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에서 내가 억류되었다, 납치되었다, 인질이 되었다는 거죠. 인질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요즘에는 인질을 잘 잡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다 최대한 많이 피해를 입히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근데 간혹 이제 인질 사건도 벌어집니다. 최근에 일어났었죠.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2018년에 리비아에서, 그리고 2019년 부르키나파소, 그 다음에 2020년 베냉행에서 우리 국민 상대로 납치 인질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다 해결되긴 했는데 얼마 전에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3호 주얼리처럼 그 일대에서 우리나라 또 상선이 납치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상선을 납치했던 그 후티 반군이 우리 청해부대가, 거기 파견됐던 청해부대가 출동하자마자 풀어줬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그 군이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납치된 상황에서 그 협상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질범을 상대로, 무장하고 인질범을 상대로 자극하시면 안 돼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들은 막무가내로 인질범 상대로 도발을 하고 이렇게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무장한 테러범이에요. 무장한 테러범을 상대로, 인질범을 상대로 자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인질이 잡혀있는
다른 분들의 생명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나치범들이 뭔가 요구를 한다. 요구하면은 그냥 따르셔야 됩니다. 최대한 따라주고, 그리고 나치범이 뭔가 물어보거나 말을 건넬 때 여러분들 너무 튀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지범과 협상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튀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정신을 차리시고 구출팀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고 최대한 통제에 따르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다치시거나 자크에서 맞거나 아니면 뭐 상처를 입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출팀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정말 위험한 게 총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구출팀이 왔다는 걸 느끼게 되면 무조건 엎드리셔가지고 손을 머리에 올리시고, 구출팀이 구해주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을 머리 위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내 손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구출팀이 피하 식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손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머리에 올리시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준 다음에 엎드려서 그 구출팀이 대테러팀이 와가지고 구하고 끌어내 안전한 지역까지 갈 때까지 통제에 따르셔야 되고요. 이걸 왜 하게 되면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그 항공기가 납치된 상황이 있었는데, 루프트한자 비행기가 납치됐는데 구출팀이 들어갔을 때 승객 하나가 구출팀의 총에 맞고 희생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승객이 겁을 먹어가지고 돌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구출팀이 테러범인 줄 알고 그냥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3호 지원료 구출작전 때도 해군 함정에서 방송을 합니다. 최영함사 방송을 하는데 한국어로 방송을 합니다. 선내에 계신 분들은 지금 대처 작전이 진행 중이니까 다 엎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엎드리라 방송이 끝나자마자 총알이 날아가죠. 왜 그러냐면은 소말리아 해적들은 한국어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작전이 진행되니 다 엎드리라 라고 방송하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그렇게 해가지고 선원분들이 모두 무사하게 살았었고요. 그 선장님만 보복을 당해가지고 다치셨고 결국엔 나중에는 살아남으셔가지고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까 폭발물이 폭발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뛰어라 했었는데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소리 나면은 총소리가 났을 때 일단은 빨리 뛰셔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안 그러면은 거기 괜히 그 자리에 계셨다가 희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그 어떤 국가의 비행기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짐 찾겠다고 자기 화물 찾겠다고 길 막고 있다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폭발물 테러든 총기 테러든 공격이 발생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빨리 뛰세요. 절대 내 짐 챙겨야겠다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길이 막혀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물 내부에서 이제 총이 발생했을 때는 복도를 횡단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횡단을 하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은 테러범이 총을 쏘고 있는데 그 총을 그 복도 사이드로 쏘진 않습니다. 가운데 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복도를 횡단하다 보면은 그 총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뛸 때는 복도의 벽면을 따라서 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탈출하는데 테러범이 눈에 보인다. 그 경우에는 그 탈출하는 그 입구 통로를 막아버리고 반대로 아니면은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대피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테러범의 시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잘 숨어야겠죠. 영화 보시면은 막 숨어 있는데 막 테러범이 와가지고 총 쏘고 난리 납니다. 그런 경우에 최대한 숨어서 안 걸렸다면은 그 자리에 계시다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면은. 근데 만약에 하나 테러범이 다른 지역에 이동했다. 그러면 시야에서 아니면 사라진 경우에만 제가 안전한 곳으로 알고 있다면은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제가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숨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테러범이 저랑 마주치고 있고 일방적으로 총을 쏘고 다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뭐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엎어치나 매치나 아니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리고 배수의 진영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테러범과 테러범의 시야에서, 테러범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맞닥뜨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됩니다. 저항을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사용해서, 소화기든 뭐든 사용해서 테러범과 와서 싸우고 빠르게 그 자리를 이탈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 됐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그 기술들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할 수 없지만 대면 상황에 간다면은 그런 기술들도 배워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숨을 수 있는데 굳이 테러범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인지라고 하죠. 범행의 인지. 여러분들이 징후라든가 아니면 범인을, 저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징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옷을 입고 있는데 한여름인데 옷이 두껍다, 아니면은 옷이 길다, 뭐 이렇게 코트를 입고 있고 뭐 두껍다, 그런 경우에 폭발물 테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중동 지역에 가면은 남자분들도 치마 같은 걸 입어요.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입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폭발물 테러범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갑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검문 검색을 할 때 보면은 그런 옷을 입고 오게 되면은 반드시 안전한 거리에서 그 남자분들의 그 치마 같은 바지를 들어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조심하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쓰레기통이라든가 그런 화장실 같은데 짐을 놓고 간다, 박스를 놓고 간다, 그런 경우에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는데 너 짐을 놓고 한참 동안 아무도 안 와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한 90년대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 모 국제공항에 어떤 사람이 그 중동 사람이었는데 가방을 놓고 간 거예요. 가방을 놓고 가는데 한참도 안 온 거죠. 근데 그거를 주한미군 한 분이 그걸 본 거죠. 그리고 그게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담당하던 청원경찰이 그 가방을 그냥 들고 가버린 거죠. 원래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EOD라고 하는 폭발물 처리반이 와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공항에 EOD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보실 거예요. 공항에 가시면은 가끔 이제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안전지대 라인 쳐놓고 EOD라고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뭘 하는 게 보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폭발물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인데, 그만큼 공항 같은 시설에는 안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 폭발물들이 어디에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통에 있을 수 있고요, 화장실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뭐 의자 밑에라든가 아니면 구석진 곳에서 방치되는 가방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폭발물 의심하시고 사람이 없으면은 곧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이때 지켜야 될 철칙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게 있어요.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면은, 짐을 운반해주면은 얼마 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밀수 아니면은 마약, 그런 것들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짐 좀 옮겨줘. 그런 경우에 굳이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의 짐은 대신 이동시켜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에 하나 누군가 아니면 범죄 조직 협박을 당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주변에 그 상황을 알려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옮겨주셨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아 이거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거 짐 좀 날라주세요. 대신에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니면은 이것 좀 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뭐 내 주변에 어디에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좀 이 짐 좀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요즘에 또 많이 벌어진 거예요. 공짜로 해외여행 가실래요? 아니 공짜로 뭐 한국 가실래요? 공짜로 어디 가실래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공짜 여행 좋아했다가 대신 짐 나르는데 거기에 뭐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밀수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그런 걸 이렇게 날라주셨다가 처벌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때 내가 택시 타고 가던가 아니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는데 잠깐 쓰는 경우 있죠. 뭐 교통실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멈추는데 잠깐 멈췄을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 강도나 테러범들이 납치범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문 잠궈 놓으시고요. 창문을 괜히 연다든가 열어놓는다든가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험한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해외 택시를 사용하실 때 뭐 음주 상태라든가 그런 경우에 절대 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잠들었다가 눈 뜨니까 내가 모르는 곳에 묶여 있을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속도를 줄이는데 창문을 여는 행위도 정말 안 좋습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운전 중에 차가 고장났다. 차가 고장났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거부하시고 보험사를 부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